이렇게? 간단하니까 형식적인 뭐 진행 순서보다도 그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. 첫 번째가 뭐 어떻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계속 참여해서 계속 이제 뭐 성장하면 빠지고 또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참 좋지 않을까. 제가 5년 동안 아동돌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또 경험을 하고 계시고 답답해하고 계시더라고요. 저희가 늘 하는 얘기 중에서 고민 문제가 첫 번째는 운영비, 그 다음에 인건비더라고요. 저희가 법원업을 멘토를 할 때 법원업에서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운영비랑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?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한 5년 되다 보니까 다행히 저희 파주 공무원분들이 많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선생님들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늘 고민되는 문제다. 왜냐하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10월이면 마감이거든요. 그러면 남은 내년까지 공백기가 한 5개월 생겨요. 하필이면은 겨울방학 돌봄이 들어가는 가장 긴 또 돌봄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때는 저희 공동체도 비상이 걸리거든요. 완전히 어머님들한테까지 뭐 찬조 막 부탁드리고 자원봉사 막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비상이 걸리는 시기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법원업에도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아직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.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봐요 라고 가입할 땐 가입비도 받고 월 얼마씩 딱 이제 정해서 그걸 받았어요. 그걸 받아서 월세도 내고 뭐 관리비도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무슨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면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인건비가 단 1원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없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 100% 무료 봉사, 자원봉사. 왜냐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수업도 받고 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열정 하나만으로 저희도 4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월세와 관리비와 운영비더라고요. 그 인건비도 줄 수 없고. 그러니까 마냥 이 엄마들이 4년 동안을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. 인건비 없이.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이 회원 얼마 되지 않은 회원만으로 그 회비를 걷어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.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힘이 드네요. 네. 아시다시피 법원이 사람들이 문상가고 문상사람이 금천가고 금천사람이 운전가는 케이스거든요.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케이스에서 지금 400명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남겨둬야 되잖아요. 그 아이들이 4, 5학년 되면 다 가잖아요, 딴 데로. 딴 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 인원이 있어야지 하잖아요. 다 가버리면 그 다음엔 빈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도시 재생 플러스 돌봄 플러스 인력 창출 플러스 이걸 하려니까 되게 머리가 아파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저희는 맨날 고민해요.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엄마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할 건지.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오면 경력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쌓이는 경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. 1학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끝나잖아요. 애들이 그냥 동네에서 배회하고 다니는 거예요. 지역아동센터 차가 올 때까지. 근데 그 당시에는 딱 학교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. 거기서 아이들이 라면을 끓여서 배가 고프니까 그걸 들고 학교 운동장까지 그 뜨거운 물을 들고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요. 그러다 보면 거기가 부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이 아이가 이걸 쏟을 수도 있고 안전상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학교 앞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. 지역아동센터는 갈 수가 없으니 엄마들이 다 피아노 학원으로 보내는데 포화 상태다 보니 아이들이 늘 피아노 학원 앞에서 가방을 밖에다가 쭉 내려놓고 항상 진풍경이었어요. 그게 2015년도 저희 지역의 모습이었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애가 셋이에요. 애가 저 직장생활하면서 애 셋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고
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. 네, 힘들었던 그런 생각도 나긴 하는데 어떤 행정에서 보는 그 테두리 외에 좀 자율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육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배려해서 이 사업이 생기지 않았나, 태생이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공동체 회원의 아이들만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게 확대가 되고 내 아이들은 사실 빠지고 남의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다 보니 그런 운영비나 어쨌든 이런 꾸려 나가는데 어떤 비용 문제가 사실 큰 숙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여러분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하셨잖아요. 문 안 닫으신 거 기적인 거지. 근데 왜 무모한 짓을 계속 하셔야 되나? 제도권 안에 들어가 지역아동센터, 부모협동, 어린이집 다 할 수 있거든요. 인프라들 갖고 계시니까 자격증 가지셨다고 얘기하니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. 시설들에 네. 들어갈 수 없는 맞아요. 애들을 네.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사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봄을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또 하다 보니 아까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니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경기도 차원이나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역의 어떤 자원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, 아동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이